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당진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쯤 당진시 정미면의 한 밸브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4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한 동이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 19일부터 가동되지 않았으며 불이 날 당시 내부에 작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당진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지난 22일 오후 5시 25분쯤 당진시 합덕읍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으며 20대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2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도로로 합류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새벽 4시 35분에는 당진 서해대교 서울 방향에서 주행 중인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트레일러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차량 점검을 위해 갓길에 정차하고 밖에 나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산시가 부석사 목조 열애 좌상이 충남도 유형 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불상은 서산 부석사 극락전에 보존되고 있는 삼존상 중 본존불로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산시는 해당 불상이 조선 후기 충남 지역 불상 조각사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산 부석사 목조 열애 좌상은 지난 1980년 기존 부석사 불상이 도난당한 이후 1984년 홍성 용봉사로부터 이윤해온 불상입니다. 23일 내포 신도시에서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충남도는 국도비 137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충청권 통일플러스 센터를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는 비무장지대 멸종위기종 찾기 체험과 북한 명소 실감 영상 체험이 가능한 미래 영상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또 남북문화교육장과 통일 관련 서적을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충남도는 연간 2만 명의 방문객 유치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중부권 파크골프장이 오는 5월 정식 개장합니다. 태안군은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골프장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근흥면 일대 2만여 제곱미터 규모 18홀 코스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태안군은 홀 사이 휴식용 의자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크골프는 나무채와 플라스틱을 사용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지난해 기준 전국 파크골프 회원은 22만 9천여 명입니다. 당진시가 2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취약 노동자 교육 법률 구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다음 달부터 취약 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무료 법률 상담과 공인 노무사 법률 대행, 법률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동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 구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고령화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작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 농업인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남성 농업인은 8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은 70세 이상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로터리 작업과 두둑 작업 등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며 수수료는 평당 최대 150원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홍성 등 충남 3개 지역 폐성면 광산 주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성면 건강 영향 조사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올해 홍성과 청양, 보령 지역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또 성면 질환 의심자에 대해선 컴퓨터 단층 촬영과 폐 기능 검사 등 정밀 검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검진 결과에 따라 성면 피해 구제 급여와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폐성면 광산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해 성면 질환 의심자 400여 명을 발굴했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른바 라이즈 사업이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4개 대학이 모두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첫 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학과 지역을 연계한 핵심 사업들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부천의 한 대학 강의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게임 분야 창업을 목표로 실무 역량을 쌓는 겁니다. 창업 관련된 정보랑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셔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 실무 경험을 실무 역량을 쌓으면서 저희 창업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과 대학 교육을 연결하는 라이즈 사업. 취업과 창업, 지역 인재 양성이 핵심 목표입니다. 부천에서는 가톨릭대와 서울신학대, 부천대, 유한대 등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4개 대학은 최근 한자리에 모여 2년차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이 핵심입니다. 이번 지자체 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과제와 의견을 라이즈 사업과 연계하여 첫 해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들은 규모를 더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생마켓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매출을 좀 달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연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와 또 마켓을 올해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역 정주영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선정해서 그 분야와 부천시와의 지역 전략산업과의 그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어떤 선순환 관계를 잘 구축해서 대학이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와 함께 올해는 부천시 대응자금 투자 사업을 통해 스마트 상권 조성과 AI 웹툰 분야의 취창업 지원 등 세부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5년간 라이즈 사업에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을 키우고 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 현안도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인데요. 결국 지역과 대학이 함께 협력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강원형 지역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천가방에 각양각색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모여 살던 아바이 마을의 정체성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체험 상품입니다. 라이즈 사업의 일환인 쥐랩 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실향민들이 피난길에 오를 때 이용했던 보따리에서 착안해 환경보호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보따리를 이용해서 물론 우리 아바이 마을에도 다양하게 그런 상징성도 있지만 그거에 결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장바구니 하나라도 비닐봉지를 들지 말자. 쥐랩은 대학과 지역, 학생과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이나 학생 등 참여자가 지역의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해결 과정을 고민하는데 마을의 작은 문제부터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기술 개발까지 범위도 다양합니다. 저희 지아바이 리빙랩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지역에서 실행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이런 대학 주도형 현안 해결 사업을 포함한 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강원형 라이즈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만 도내 16개 대학에 1,083억 원을 투입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도 지원합니다. 또 지역에 머무르는 인재 양성에도 집중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을 하고 그렇게 양성한 인력을 이제 기업에서 채용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이 성장하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게 강원 라이즈의 본질입니다. 강원도는 2029년까지 도내 첨단 산업의 매출액 규모를 1조 원 이상 키우고 전문 인재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인데 강원 라이즈 사업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역 대학이 단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산업과 일자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요.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 주력산업과 연계한 라이즈 사업 계획을 내놓고 인재 양성과 취업, 정주까지 연결하는 지역 혁신 모델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 지역 산업은 인력난을 겪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엇갈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라이즈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학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입니다. 대학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기업이 이를 채용하며 지역의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 졸업생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순천에서 꿈을 펼치는 인재 양성과 취업, 창업, 지역 정주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순천대는 5대 전략과 9개 단위 과제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철강, 농축산 등 전남 주력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과 현장 실습, 공동 연구를 확대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학과 산업,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초연결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됩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 등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해 연구개발부터 기술 사업화, 창업까지 이어지는 통합 협력 모델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평생교육 허브와 공유 캠퍼스를 통해 성인 학습자와 지역민까지 교육 대상을 넓히고 지역에 머무는 인재와 일자리를 늘리는 정주형 인재 양성에도 나섭니다. 공부하고 떠나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뿌리 내리는 대학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라이즈 사업은 대학을 단순히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천 지역 경제의 엔진이자 인구 소멸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 재정의하는 정책적 대전환입니다. 라이즈 사업을 통해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 혁신 모델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대학 강의실 대신 기업 연구소로 출근해 현장 감각, 이른바 일벌이를 먼저 익히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까지 확정짓는 상생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일머리 사관학교가 그 주인공인데요. 지역 산업과 대학을 잇는 라이즈 사업의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점검하는 백진찬 연구원. 이제 일을 시작한 지 2개월 된 새내기 연구원입니다.
배경과는 기업과 연계해 연구 실무를 익히는 일머리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직후 꿈꾸던 연구직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 동안 연구실에서 이제 GMB 코리아랑 같이 라이즈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 과제 담당자로 제가 선정이 돼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즈 사업에서 그 GMB에 대해서 이제 채용 협약이나 그런 게 다 됨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일할 준비가 된 인재를 미리 검증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대학교 인턴십 통해서 GMB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 당시부터 그 이해도와 그리고 함께 해온 그 연구 이력들이 함께 시너지로 폭발하는. 이 같은 산학협력 모델은 지방대의 생존 전략이자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까지 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머리 사관학교에 참여한 학생만 1,100여 명. 경남대 라이즈 사업단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취업 정주까지를 모든 사업, 이 라이즈 사업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계성뿐만 아니고 통합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대와 지역 산업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공동 운명체 전략. 일머리 사관학교라는 새로운 실험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북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국립경북대는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고령 친화 캠퍼스를 이런 지역 전체 문제 해법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경북 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60만여 명, 경북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합니다. 안동 지역은 26%, 의성 지역은 44%에 달하는 만큼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며 지역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복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고 지역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국립경북대는 예천 캠퍼스에 고령 친화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대학 학과의 전문성과 교내 인적 자원, 인프라를 활용해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에 응답하는 겁니다. 세대 공감 라운지를 조성해 다양한 연령대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체육, 영양관리 공간을 구축해 고령층의 건강 관리 기능도 강화합니다. 재학생들은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 활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은 생활권 내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학 내 강의실과 PC실, 식당 등을 공유해 지역 주민들이 예천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살 학생도 70살 어린도 같은 캠퍼스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특정 나이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진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뭔가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립경북대는 어르신이 수십 년간 쌓은 경험과 지혜를 어린 재학생에게 전수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성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함께 들을 수 있는 통합 교육 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경북대 예천 캠퍼스의 고령 친화센터는 빠르면 다음 달 개소를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대응해 해법을 모색하는 지역 대학의 실험이 지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